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지수 보고요.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복귀하고 지금 뭐 섹터별로 흐름이 좀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보시면 어떤 약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흐름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하방 추세에 있고 이런 N자형 패턴으로 하락을 하다가 사실은 뭐 이제 여기까지 저점을 낮추는 모습보다는 약간 깨긴 했지만 쌍바닥 개념으로 일단은 다행히 올라오는 모습이고, 추세 맞고 또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든지 이 저점을 다시 깨고 떨어지면 그 하락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이 저점 정도는 지켜주면서 뭐 쌍바닥 혹은 쓰리바닥으로 돌아 나가게 된다면 음, 계속해서 이 박스권 저점은 뭐 이쯤,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증시는 뭐 이제 한국 증시 자체적으로 지수를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은 사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슈, 호재로 인해서 지수가 좀 이끌어져야 되고, 외국인이나 뭐 기관도 보면은 뭐 여기서 이런 흐름, 여기서 이런 흐름 때는 그냥 뭐 시장 무너져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매도세를 펼치더니 결국에는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은 이제 중간중간에 포지션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큰 이슈인 무이중 무역 전쟁이 좀 빠르게, 뭐 지금 뭐 빠르면은 뭐 4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문제가 빠르게 좀 진전되면서 호재로 좀 작용을 해야 우리 증시도 빨리 이 고점을 높이고 박스권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많이 제가 걸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4월 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4월이 다 이제 실적 시즌인데, 그렇게 우리 지금 뭐 경제 지표도 사실 뭐 좋은 상황이 아니고, 실적들이 그렇게 좋게 나오는 기대되는 종목들보다는 좀 안 좋게 기대되는 종목들이 좀 대다수인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우리 이번 분기 이번에 발표한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을 거야라고 미리 이렇게 주총해서였던가요? 미리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원래 뭐 한 8조 정도를 내다가, 그래서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는 뭐 그러면 한 7에서 6조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거는 사실 시장 충격을 감안한 그런 어나운스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은 5조에서 4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저는 우리 증시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뭐 예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잘 풀리고 한미 정상회담도 순조롭게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말 그대로 한 단계 레벨업 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삼전 실적 발표에 시장이 쇼크를 좀 많이 받게 되면 또 이게 계속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놀 것 같아요. 4월 5일 실적 발표,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근데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사실 이렇다 할 모멘텀이 뭐 부족한 상태고, 코스피보다는 그 아직 추세가 음, 여기서 저점을 깨고 단기 반등이 슈팅이 나와주는데,
이 저점 구간을 강하게 일단은 돌파는 했고요. 여기 살짝 못 메웠던 갭이 있어요. 살짝 덜 메웠던 이때의 갭이 있어요. 이거를 좀 잘 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틀 양봉을 띄웠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조정 후에 750포인트까지 어떤 형태로 가는지, 혹은 상승하는 와중에 어떤 섹터가 좀 이렇게 들어오는지, 수급이 들어오는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가 중요했는데, 이번 주는 이틀의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틀간의 양봉을 뽑아내면서 저점은 확실히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역시나 기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짜 죽어라고 팔더니 이 딱 박스권 하단 딱 오니까 또 끌어올려주는 모습,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보면은 뭐 IT 제조 장중에는 외인이 제약 섹터를 순매도 하다가 좀 순매수로 약간이긴 하지만 돌아서는 모습이었고, 제약, IT 제조 이쪽으로 기관은 좀 많이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좀 나뉘어요. 지금 계속해서 제약주 중에서도 뭔가 때가 좀 덜 탄 종목들, 중소형주 중에서 때가 좀 덜 탄 종목들 위주로 좋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때가 좀 많이 탄 종목들은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고요. 특히나 대형주, 시총 상위 대형주 쪽에서는 그렇게 시장이 가는 거에 비해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이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최근 장세는 수급이 워낙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 또, 그러니까 최근 장세는 여기로 수급 들어온다 그래서 한 템포 늦게 또 뒤늦게 들어가면은 여기 물리고 다른 데로 또 외인 기관은 가버리고 또 쫓아가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자꾸 어설프게 쫓아다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순환매 들어올 때까지 진드관이 그냥 기다리는 것. 그렇게 이제 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뭐 이쪽 섹터로 순환매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순환매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산 종목은 조금 비리비리하다면 그때 가서 좀 정리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게, 요즘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좀 엇박자 나면은 되게 멘탈 나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장에서는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쫓아다니는 매매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그 순환매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그런 전략도 나쁜 장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게 꼭 그 트레이딩의 영역이 아닌 홀딩의 영역으로 이렇게 뭐 포지션을 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트레이딩이 이루어는 지지만 그 트레이딩 템포를 막 이게 쫓아가는 템포로 가지는 말자는 거죠. 내가 예측해서 하나, 예를 들면 A라는 섹터를 매수를 했는데 바로 다음 혹은 바로 다다음 날 이쪽으로 수급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또 팔고 다른 데로 쫓아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1, 2주 정도 여유를 두고 매수해서 좀 기다려보고, 시장 상황 보면서 이건 아니다, 돈이 들어올 것 같지 않다, 혹은 돈이 들어왔는데도 내 종목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럴 때 이제 뭐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코롱 생명과학이랑 티슈진 인보사 판매 중지 이슈가 있었는데, 뭐 거의 원 프로덕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고, 내일도 점화까지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혹은 점화는 가도 풀리면서 단기 슈팅 한번 나왔다가 다시 잠기는 흐름, 혹은 풀리고 단기 슈팅 나왔다가 다시 밀렸다가 뭐 결국은 이제 하락세로 좀 마감을 하는 흐름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내일 시초가를 봐야 어느 정도 흐름이 예상이 될 것 같은데, 뭐 단기간에 이 낙폭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그런 모양새로 저는 보기는 좀 힘들다, 솔직히. 왜냐면은 이건 뭐 일시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 코오롱 보유자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신규 접근이나 뭐 이렇게 아무리 단타로도 좀 접근하기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보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계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정도로만 그냥 참고용으로 관종에 넣어놓고 보셔야지, 어설프게 단타 들어가서 먹고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리딩반에서는요, 현대바이오 종목을 단타로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뭐 스윙으로 들고 가는 종목은 아니고, 이제 급등했다가 눌리는 과정에서 이 종목이 굉장히 힘이 좋았죠. 거래대금도 상한가 당시는 뭐 700억, 두 번째 양봉 나온 날은 거의 3천억까지 터지는 정말 무시무시한 시장 거래대금을 다 빨아들였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로 변동성도 좋고, 중간중간에 따박따박 좀 반등 나와야 할 때서 잘 나와주는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잠대 음봉이 나오거나 혹은 이음봉, 이음봉이 뜨면서 우리가 흔히 높은 의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평선이 올라와 줄 때, 그 이평선에 뭐 이렇게 꼭 붙여서 사는 건 사실 힘들고요. 그 근처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큰 슈팅을 웬만하면 줍니다. 시장 주도주라고, 그러니까 주도주까지는 아니어도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큰 거래대금으로 큰 변동성으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훅 올라갔다가 뭐 한두 번 반등하고 이렇게 죽기는 힘들어요. 아무리 죽더라도 반등을 해주면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확률의 반등을 보여주죠. 5일선, 뭐 11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음봉 한 두 개 떨어지면서 21선에 붙으면요, 이때 또 매수를 해보면 되거든요. 최근에는 뭐 저희는 이제 매매를 하지 못했지만, 이때 저희가 멘탈이 나가 있었을 때랑 ABL 바이오도 보시면 현대바이오랑 거의 비슷한 타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 눌릴 때 뭐 5일선에서 한번 먹고, 그 다음에 7.5일선이나 11선 사이에서 반등 또 나오면 한번 먹고, 뭐 이럴 때는 이제 이격이 너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격을 이용한 매매라고 할 수 있어요. 5일선, 뭐 11선, 21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격 있게 투매로 떨어질 때 5일선에서 반등 한번, 이렇게 했다가 또 투매로 이격 있게 떨어지면 11선에서 반등 한번, 또 이격 있게 떨어지면 21선에서 반등 한번. 그러니까 이격을 이용한 매매는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고요. 11선이나 21선에서는 뭐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격이 아니더라도 뭐 이음봉이나 장대음봉으로 떨어지고 나서 뭐 이렇게 좀 지지받는 모습을 보일 때 돌림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급등주 매매는 좀 하고 있고요. 리딩에서는 사실은 이제 반등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큰 확률로 먹고 나오기에는 이 뭐 3일선이나 5일선 위에서의,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1, 2, 3일차 안에서 먹고 나오는 것들이 확률상으로는 좋긴 한데, 빠른 시간 안에 크게 먹고 나올 수 있으니까 참 좋은 매매이긴 한데, 리딩에서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 회원님들이 대응하기에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제가 이렇게 권유드리기는 좀 힘들어서 웬만하면 좀 확실한 종목들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등주 다른 매매도 다 마찬가지지만 급등주 매매는 특히나 뭐 빠르게 그때그때 대응을 못 해주면 금방 또 물려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가 장중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나 손이 좀 빠르시거나 경험이 좀 되신 분들이 좀 접근을 했을 때 마음 편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바이오 장대음봉으로 떨어졌고, 오늘 11선 장중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뭐 이제 장중에는 뭐 이렇게 음봉, 약간 이런 음봉 도지 형태로 장중에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만 더 떨어져라, 좀만 더 떨어져라 하고 있으면서 제가 8,630원 정도를, 8,630원, 혹시 11선 깨는 페이크 나오면 이 이튿날의 저점이었던 8,420원 정도에 해서 분할로 이렇게 나눠 잡읍시다 해가지고 제가 매수가를 드렸고, 분봉으로 볼까요? 그래서 오전에 여기서 지지받는 척 하다가 한번 떨구죠. 그래서 이때 매수가 거의 최저점에 매수가 됐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식은 심리다라고 하는 게 참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주식은 참 심리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주식을 우리가 물론 뭐 세력과 외인과 또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 싸우는 거라고,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저는 사실은 주식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주식이라는 것은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어, 고수가 되는 게 머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진짜 이 의미를 깨닫는 게 힘들거든요. 뭐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뭐 금요일과 오늘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평화롭지만, 최근 3월 중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름이 나오는 동안 저희도 매매하기가 너무 쉽지는 않았죠. 힘든 시절을 겪고 있었고, 뭐 이때 좀 수익을 좀 잘 내다가 이때 수익 낸 부분을 까먹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죠. 그러면서 뭐 손절도 많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보면은 이 현대바이오라는 이런 A급 종목이라고 봐줘야 돼요. 현대바이오, 뭐 ABL 바이오, LB세미콘, 하츠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A급이거든요. 전부 다 어떤 섹터의 대장주 혹은 개별 종목으로서 굉장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거래량도 없는 장대음봉으로 떨어진 다음에 11선까지 이렇게 정직하게 준다. 이건 사실 비중 베팅도 가능한 자리고, 좀 더 수익을 길게 봐도 되는 자리예요, 사실은. 보통 우리가 이런 시장 주도주의 11선 반등은 최소한 5에서 한 10% 사이권으로 보는데, 저가부터 따지면 얘도 거의 딱 10%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가에 잘 잡았어요, 사실은. 음, 근데 이게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손절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도 심리가 조금 위축된 상태에서, 뭐 이런 상태에 있다 보면은 제일 먼저 작동하는 뭐 심리가 뭐냐면, 수익이 좀이라도 난 걸 빨리 챙기고 싶다라는 마음. 그리고 지금 물론 이틀 정도 지수가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밖에 지금 의미를 둘 수가 없어요. 내일 뭐 이번 주 한 금요일까지는 지켜봐야 얘가 지금 바닥을 확실히 다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다음 주에 3점 발표를 비롯해서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반은 뭐 시장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상승 추세나 베팅을 확 실어서 할 만한 그런 장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 끊자라는 마음 한 50%. 길게 봐야지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11선 이런 시장 주도주가 11선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줬고 매수도 잘 됐다면 길게 봐야 된다. 마음속으로는 아는데, 이게 또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또 수익 못 내고 까먹을까 봐 하는 그 두려움,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쫄린 거죠. 그 쫄린 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9천 딱 제가 여기까지 봤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절반을 팔았었어요. 저희가 절반을 팔았고, 나머지는 한번 진짜 홀딩 한번 해보자. 웬만하면은 슈팅이 10% 조건 정도는 나올 거니까 홀딩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홀딩을 했지만, 또 이때가 또 공교롭게도 뭐 좀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야 될 시간이기도 했고, 저도 이렇게 밥 먹으면서까지 핸드폰 보고 이런 거 정말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매도가 좀 빨리 나왔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뭐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뭐 한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뭐 3.5%, 4%, 이 정도 수익을 일단은 챙기고 나왔고, 아무튼 이런 시장, 반등 이틀 나왔다고 해서 또 뭐라 그럴까요? 집중력이 흐트러지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확실한 건 시장 분위기가 더 좋아져야 되고요. 확실히 바닥 다지고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뭐 이틀 이런 식으로 양봉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자리는 절대 아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 상태를 지금 유지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음, 이 정도 흐름에서 뭐 눌림 나왔다가 다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이번 주 한 주가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 뭐 3점 발표 후로 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유의 깊게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 1일 4월의 첫째 날 시황과 매매 복귀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